안녕하세요. 요즘 영상을 못 올렸는데 사실 어제는 녹음만 해놓고 안 올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어제 했던 악기에 대한 내용이랑 또 폭탄 돌리기,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짧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악기냐? 또 프랑스에서 이제 중산층 기준으로 말하는 게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고 또 악기를 하나 잘 다룰 줄 안다 가 있죠. 악기랑 외국어는 저는 되게 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악기 하나 정도는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음악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악기 얘기냐 하는데, 악기가 영어로 인스트루먼트잖아요. 악기라는 게 꼭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뿐만 아니라 하나의 장비, 하나의 툴,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엑셀, 워드, 윈도우 같은 거를 다루고 있죠. 근데 요즘 자기계발 시장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악기들, 다양한 툴들에 대한 강의가 많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스피치를 잘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먼저 나한테 맞는 주특기 악기를 먼저 하나 제대로 깊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 전에는 다른 악기, 다른 툴, 다른 강좌에 너무 눈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밴드를 드러머로 시작했는데, 드럼을 하다가 더블 스트로크라고 이제 드러머로서의 하나의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한 가지 이제 딱 텀에 딱 진입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더블 스트로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빠르게 왼손도 따닥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드러머의 어느 정도의 레벨이 더블 스트로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드럼을 관두고 기타도 좀 만졌다가 베이스도 좀 만졌다가 보컬도 좀 만졌다가 지금은 드럼도 제대로 못 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일단은 깊게 먼저 파야 돼요. 그거는 남이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남이 하는 게 대단해 보여요. 사실 드럼 정말 별거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화성도 없고요. 그냥 이제 리듬만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악기 하는 사람들은 와, 드럼 멋있는 것 같다, 드럼 잘 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드럼이 부각되는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리드하는 악기는 제일 첫 번째는 보컬이고 두 번째는 기타 혹은 건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노래 장르마다 다르지만요. 근데 계속 남이 갖고 있는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일정 레벨에 도달하지 않고 다른 악기를 계속해서 만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리코더를 배우고 있다면 리코더로 적어도 동요 정도는 악보 보고 부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악기로 가야 됩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어 중문학과 나왔는데 중국어를 안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오히려 제가 일본어과인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지만 그 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일 최근까지 공부했던 외국어도 일본어고. 근데 중국어도 지금 제가 너무 못해요. 왜? 제가 중국어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온 게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이 있어요. 저도 물론 중국어 시험으로는 최고 등급까지 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레벨이에요. 중문과라면 프로페셔널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실 지금 저는 어학 자격증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니까 아주 잘게 그 단계를 쪼개놔갖고 일단 한번 쳐보게끔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어를 너무너무 못합니다. 물론 뭐 1, 2, 3, 4, 5, 6, 7, 8, 90 이 정도는 뭐 한자랑 한국어랑 이제 한자도 똑같고 뭐 발음도 비슷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외국어든 어떤 하나의 그런 툴이든 제대로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계속 남의 거에 휘둘립니다. 저도 그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개씩 강의를 늘 들었거든요. 마치 그걸 내가 안 들으면 크게 뒤처진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제가 집중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내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또 제가 키우고 있던 단톡방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 제가 단톡방이 2개가 있는데 그때 제가 메신저가 돼보겠다고 단톡방을 하나 더 연 게 문제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단톡방도 3개인데 제가 주 운영자로 있는 단톡방만 3개인데 남의 단톡방에 가서 또 이제 그 부운영자를 또 하면서 배웠어요. 물론 그 좋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단톡방 1개고 680명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커지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단톡방에서 부방장 혹은 그 부리더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을 겁니다. 저도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언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빨리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경쟁이 불가피하고 경쟁을 안 하더라도 결국 내가 하는 걸 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잘하는 걸 해야겠죠. 그러려면 결국 내가 오래 하고 잘하고 그리고 경력이 쌓인 것들 혹은 전공을 했던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청구 너는 뭐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제 전공인 경영학과 중국어를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도 좋았고 아마 1, 2등으로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또 뭐 요즘 영어가 당연히 제1 외국어라서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 친구들도 중문과 친구들도 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좋은 데 취업했지만 저는 중국어를 도저히 못했다라고 손 들 때까지는 저희 20대 때 특히 24살 때부터 제가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그때의 향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때의 삶의 태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중국어와 경영학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어가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온라인 마케팅, SNS 등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빠릅니다.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도 중국이 뭐 인공지능 등등 이런 이제 IT 분야는 중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요. 두 번째는 내일 그 내용에 대한 그런 예고편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근데 나만 아니면 돼. 뭐 지금 비트코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애를 안 낳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결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 있으면 되지. 내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모든 게 그냥 이유를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까지 생각하면 결국 내 방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저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 때문에
그 분리수거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방이나 내 가방이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터리를 버려야 되는데 배터리를 그 지정된 장소까지 보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를 못 가면 결국 내 가방이나 내 방에 계속 재활용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쓰레기잖아요. 종이든 배터리가 됐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 특히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 20대. 오늘도 어제도 제가 저희 고객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대들이 너무 어렵다. 20대들이 오죽하면 투표에서 특히 20대 남자들은 정말로 끔찍하다. 얘네들이 이번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도 이제 30대 후반 혹은 40살인가 그런데 20대가 너무 힘든다는 걸 알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어떤 가난은 나람님도 구제를 못하는데, 그런데 분명 내 주변에 내가 돌아볼 수 있는 20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오는 20대는 안 맞고 어떻게든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한 명씩 혹은 한두 명씩만 주변의 20대들을 돌아본다면 그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랄까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살기 힘들죠.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서울이나 뭐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도시에서 뭔가 꿈을 펼쳐보아야 되는데 지금 적절한 기회나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브레이브 걸스의 그런 역주행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숨은 그런 브레이브 보이즈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